미니뇌졸중, 즉 일가성 뇌혈 발작은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미니뇌졸중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니라고 하면 저에게는 조그만하고 귀여운 미니 자동차가 떠올라 처음에는 미니뇌졸중이란 말을 들었을 때 뇌에 생긴 조그만한 열공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미니뇌졸중은 바로 뇌졸중 중의 하나에 속하는 일가성 뇌혈 발작을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뇌졸중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드릴 일가성 뇌혈 발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니뇌졸중, 즉 일가성 뇌혈 발작은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일부분에 갑자기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의 뇌에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게 되고 곧바로 상수와 포도당이 뇌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국소적인 뇌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뇌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얼굴 마비,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의 근력 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이 생기고 난 뒤 운이 좋게 저절로 막힌 혈관이 뚫려 24시간 안에 회복이 되는 질병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일가성 뇌혈 발작이 아니라 완전히 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각각의 부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고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한쪽 편의 얼굴에 갑작스런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것,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만, 이외에 갑자기 시야의 한쪽 편이 보이지 않거나 한쪽 팔다리 얼굴 부분의 저림감, 아예 말을 못하게 되는 실어증, 기억이 나지 않는 증상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적인 임산 증상이 발생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막힌 뇌혈관이 저절로 뚫리면서 증상이 없어진다는 것이 일가성 뇌혈 발작의 가장 중요한 임산형 특징입니다. 그럼 일가성 뇌혈 발작의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24시간이 지속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며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이내이며 1시간이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2002년도에는 일가성 뇌혈 발작의 시간을 24시간이 아닌 1시간 안에 증상이 회복되는 걸로 하자는 새로운 정의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니뇌졸중, 일가성 뇌혈 발작은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증상은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일가성 뇌혈 발작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3개월 안에 10%에서 20% 환자분들은 급성 뇌경색으로 진행되지만 즉시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이러한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가성 뇌혈 발작이 뇌경색증으로 진행 위험도를 알아보는 척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ABCD2 척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는 AG, 나이로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B는 블러드 프레셔, 즉 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 C는 클리니컬 피처로서 임상 양상인데 말만 어눌해지는 경우보다는 실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일가성 뇌혈 발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D2는 듀레이션 다이아베티스로 지속시간이 긴 경우와 당뇨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혹시라도 일가성 뇌혈 발작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위에 ABCD2에 해당이 되신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일가성 뇌혈 발작과 같이 일시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는 일가성 뇌혈 발작 이외에 경련 발작, 편두통의 전조 증상, 실신, 전해질 혹은 당 수치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감별들이 필요하니 자세한 병력 청취, 신경학적 검사, 특수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에 대한 감별을 하고 난 뒤에 일가성 뇌혈 발작으로 진단이 되고 난 뒤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흔히들 아시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약들도 증상이 발생하고 48시간 안에 복용하는 것이 뇌경색 재발을 억제시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스피린과
다른 항혈소판제를 함께 쓰는 병안요법도 사용하고 이는 각각의 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뇌경색의 위험 요소 중에 조절이 가능한 인자에 대한 교정을 시행합니다. 고혈압, 고지질 혈증, 당뇨, 각종 심장에 대한 검사 등을 시행하여 필요하면 이에 대한 조절과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특히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 부정맥의 경우에 뇌졸중의 위험성을 5배에서 18배까지 증가시키니 이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꼭 중단해야 합니다. 드물게 일가성 뇌혈 발작 환자에서 경동맥이나 뇌혈관에 아주 심한 90% 이상의 혈관 협착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필요하다면 뇌혈관 스텐트 시술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뇌경색의 발생률을 80% 이상 줄일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흔히들 일가성 뇌혈 발작의 경우 증상이 발생했다가 이후 짧은 시간 이후 회복되기에 종종 이러한 증상을 별것 아닌 걸로 가볍게 여기면서 감각이 쉽습니다. 제가 뇌경색 환자를 진료하다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뇌경색 발생 전에 나타난 이러한 일가성 뇌혈 발작을 쉽게 여기고 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경고 신호를 받아들여 빨리 간단한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평생 팔다리의 마비 증상이나 언어장애 같은 증상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뇌경색까지 진행하여 결국 신경학적 후유증을 평생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즉시에 치료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미니 뇌졸중, 일가성 뇌혈 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미니 뇌졸중, 일가성 뇌혈 발작은 우리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혹시 해당 증상이 발생하신다면 꼭 검사와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